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함경종 정형외과 함경종 원장 모시고 정형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50견에 이어서 회전근개의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란 무엇이고 증상 또 치료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겠고요. 이 밖에도 각종 관절이라든가 허리 디스크 또 뼈, 근육, 인대 이상 증상들 또 손발 저림 증상 등 여러 가지 정형외과 질환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지금 전문의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경종 정형외과 함경종 원장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형외과 질환 같은 경우에는 절기에 따른 계절성 환자들이 좀 따로 있습니까? 이제 여름인데 다이어트 또 운동들 많이 하는 계절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야외 활동이 많은 경우에 더 다치는 경우도 많고요. 네.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이 이제 긴장도가 높아지니까 허리나 무릎 같은 게 이제 더 아프신 경우가 있고요. 네. 장마철에서 이제 일기가 이제 많이 흐렸을 때는 그 기압이 변화에 의해서 무릎 관절이라든가 허리라든가 이런 데를 아프다고 더 얘기하시고 그걸 더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더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녁에 가끔 운동장 나가서 운동하면 굉장히 좀 과격하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네, 팔도 막 앞뒤로 막 세게 흔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운동기구 지나치게 많이들 하시던데 혹시 이제 운동 많이 하시다가 지나치게 하시다가 또 다치는 사례들이 없나 해서 좀 여쭤봤고요. 오늘 회전근개의 손상? 예, 회전근개란 이게 어떤 이 말이 질환인가요? 어려운데요. 어깨를 네. 이제 상완골하고 어깨 관절을 이루는 부분이 이제 근육이 있죠. 이 관절이 있으면은 네. 그거를 이제 앞뒤 좌우로 이제 운동력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근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극상근이니 극하근이니 견갑하근이 소원근이 그런 게 이제 근육을 잡아주게 돼서 어깨로부터 그 날개뼈 있는 쪽부터 어깨로 내려오는 근육과 같이 작용을 해갖고 그 어깨를 이제 안정되게 운동을 시켜주고 있는데. 요즘에는 이 회전근개 MRI라든가 이쪽 부분에 수술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회전근개라는 말을 잘 아는데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경우는 이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다 끊어졌냐 또 아니면 부분 파열이냐 이게 어느 부분까지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해서 이거를 이제 오셔서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한테도 와서도 어느 병원을 갔는데 이거 수술해야 되는데 나는 수술하고 싶지 않은데 수술을 꼭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경우에 이제 MRI 필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고 와갖고 이제 그걸 말씀을 하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이제 오셔갖고 하시는데 대개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거를 정확한 병명이 나오려면은 그 자기공명 촬영이 결과가 나 있을 때 보통 이게 나오는 거고 물론 요즘에는 초음파가 좋아져갖고 초음파로 회전근개 파열이다 이런 걸 알고 있고 물이 찼다든가 물주머니가 부어 있다든가 염증기가 있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지만 대개는 이제 MRI를 찍어 자기공명 촬영 같은 걸 해갖고 알 수 있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자기공명 촬영에서 그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 않고 운동 제한이 있지 않으면은 좀 기다려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다려 보시고 통증이 나타나는 거나 일상생활하는 게 불편한 게 없으면 기다려 보셔야 되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일을 많이 해야 된다든가 운동을 좋아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 수술을 권하기도 하고 다 상황에 맞춰서 다르기 때문에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체상 부위로 따진다면 어떤 부위에 이런? 그러니까 어깨에서 있는 거거든요. 어깨 관절. 어깨 관절에 이제 그 팔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근육이 그 어깨 자체 관절에 있는 게 얘기하는 회전근개라는 게 있고요. 목에서부터 내려오는 근육 여기 내려와서 어깨뼈 있는 쪽에 안정을 시켜주는 거, 등 쪽에서 가서 붙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흉근 쪽에서 붓는 거 이렇게 해서 어깨를 안정화시키는 근육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근육에 이상이 있는 건가요? 이 원인은? 그렇죠. 네. 대개는 그 이제 파열 손상이 되는 게 대개는 부분 파열, 끊어진 경우 이제 완전 파열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이게 좀 설명하기가 곤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회전근개의 어느 그 부분 대부분이 많은 게 극상근이거든요. 네. 그게 파열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나는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이게 왜 끊어지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노끈 저는 뭐라 설명을 하면 노끈을 갖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 네. 노끈을 이렇게 많이 쓰다 보면 이렇게 그 가닥가닥이 조금씩 해지죠. 해지지 않습니까? 네. 부풀게 일듯이. 네. 그렇게 되다가 어느 순간 뭘 무거운 걸 들었다든가 비정상적인 힘을 가해졌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에다 뚝 하면서 끊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뭐 정상적인 사람이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네. 이게 이제 뒤에 설명드릴 때 뭐 충돌 증후군이라 해가지고 그게 자꾸 이렇게 팔을 올리면서 일하면은 그 견봉이라 해서 어깨뼈 위쪽에 있는 부분이 약간 부닥쳐갖고 그게 이제 그 해지는 거가 그러니까 노끈이 이게 부풀리듯이 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이제 부분 파열이고 그래서 거기서 무리하게 그 아픈 걸 참고 일을 한다든가 운동을 했다든가 뭐 넘어졌다든가 이럴 경우에 이제 완전 파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원인이 많겠네요. 그렇죠. 대개는 네. 뭐 팔을 올리고 일하시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운동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이렇게 팔을 들고 하는 운동, 예를 들어서 뭐 야구를 한다든가 배드민턴을 친다든가 그리고 또 아까 그 운동장에서 이제 운동하는 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깨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돌리는 거 있고 휠이라가 돌리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네, 돌리는 거. 네. 그거 하고 풀리라 그래 가지고 위에 양쪽 팔로 한쪽씩 잡아 당기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시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게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남들이 하니까 이거 하면 좋아졌다는 분들이 있다니까 이제 그걸 아픈 걸 자꾸 막 하시거든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처음에 아프던 게 조금 더 하면 몇 번 자꾸 이렇게 부닥치면 통증이 줄어들거든요. 야, 이거 하니까 좋아지는가 보다 하고 그걸 아픈 걸 참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팔을 올리면 아까처럼 충돌 증후군이라 해서 견봉하고 그 인대가 자꾸 부닥쳐서 해지거든요. 부풀게 일듯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런 거는 하시는 거는 과학하게 하시는 건 좋지 않고요. 스트레칭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식사하시고 나서 뭐 잠깐 동안 운동을 한다든가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이런 건 아주 좋은데 그걸 몇 분씩 그냥 이렇게 뭐 계속 돌리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문자 상담입니다. 6106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64세 남성이시라고요. 어깨가 며칠 전부터 계속 아파서 파스만 붙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검사를 받아봐야 되냐고요? 일단 그 일반 엑스레이가 기본이고요. 일반 네. 엑스레이에서는 이게 초기에는 잘 보이지 않고요. 네. 아까 같은 뭐 충돌 증후군이라든가 뭐 석회화 건염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그게 물 좋으니까 부어 있는 거라든가 이런 간접 소견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지나야지, 그러니까 진행이 돼야지 나타나는 거고요. 네. 처음에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엑스레이에서는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게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몇 달 지나서 이제 왜 여기서는 그때 와서 내가 찍었을 때는 특별한 게 없다 그랬는데 거기 갔더니 뭐 인대가 부분 파열돼 있다든지 뭐 파열돼 있다든지 뭐 물주머니가 부어 있다든지 뭐 저명낭염이 있다 이런 얘기도 왜 그렇게 얘기하셨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네. 초기에는 이런 게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에서. 근데 이제 그게 진행되면 보이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엑스레이에서 인대 파열이라든가 이런 건 엑스레이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심한 경우엔 보이지만 초기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MRI를 찍어보라고 이제 권하는 경우가 많은데 MRI 찍으면 자세히 다 그렇죠. 나옵니까? 근육 자체나 인대 같은 부분이 뭐 잘 보이고 물주머니 잘 보이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보험이 안 되거든요. MRI가요? 예. 그러면 이게 보험이 안 되면 뭐 적게는 40만 원에서 뭐 80만 원, 뭐 90만 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권하도 그거를 그 잘 못 찍는 분이 있고요. 또 이제 그러면 좀 CT는 좀 싸니까 CT 찍으면 안 되냐 되는데 CT는 그러니까 뼈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잘 보입니다. 뭐 석회가 침착됐다 이런 건 잘 보이는데 인대 자체나 이런 거는 자기공명 촬영 MRI보다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로 왜 그렇습니까? 이런 증상들이. 대개는 원인이? 많이 써서 그런 거 있고요. 노화 네.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운동을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런 음. 경우가 있고요. 이제 환자분들이 왔을 때 이제 급속히 나빠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안 하던 일을 했다든가 이렇게 뭐 물건을 뒤로 이렇게 뭐 팔을 돌려 잡았다든가 안 하던 일을 했다든가 안 하던 동작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이 예민한 분들은 여기서 뚝 소리가 났어요. 그다음에 팔을 못 올리겠네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함경종 정형외과 함경종 원장 모시고 정형외과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뼈나 근육인대, 디스크, 관절 모두 좋습니다. 요즘 또 장마철이라 장마철 비가 올라 하면 또 뭐 아이고 다리야 어깨야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증상에 대해서 모두 원인이 있기 마련이죠. 또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궁금증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정형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764-6345, 764-6336 두 대의 전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전화 받습니다. 764-6335번 주신 분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상담 드릴 게 있어가지고. 네.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네. 제가 농사진 지가 올해 15해 되는 해인데요. 예. 나이가 좀 먹었어요. 50 후반에 와가지고 지금 70 중반이 됐는데. 예. 이 검지하고 장지가. 예. 오른손은 더 이렇게 완전히 천마디 손톱 위에 거기가. 예. 쑥 튀어나오고 꼬부라졌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왼손도 그러려고 그러는데 풀을 하도 뽑아가지고. 예. 근데 이게 일을 하면은 일을 해도 통증은 없었는데 요즘엔 통증이 있어요. 예. 이거 어떻게 이걸 해야지 앞으로 괜찮은 건지, 일을 안 해야 되는 건지, 안 하면 괜찮은 건지. 지금 말씀하셔서는 손을 많이 써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셔갖고 그 끝매디 있는 부분이 이렇게 조금씩 튀어나오게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무릎에 물 차듯이 거기에도 그 관절이 있으니까 관절액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물이 생기나요, 물이? 예. 거기서 조금씩 볼록하게 나오면서 그게 더 커지면서 이렇게 아주 위로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말갛게. 네. 진행되면은.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는 손을 좀 아끼셔야지 딴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게 손을 아끼고 안 쓰면은 안 아픈가요? 그렇죠. 덜 쓰시면서 덜 쓰면은 집에서 이제 좀 따뜻한 찜질 같은 거를 물통이 뭐 물주머니 같은 거를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따뜻한 물에 담근다든가. 그거는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혈액 순환이 좀 증가돼 갖고 그런 게 이제 좀 나아지긴 나아지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진행돼 가지고 변형이 된 상태에서는 쉽게 안 좋아지시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손을 많이 쓰셔서 그럴 가능성이 제일 크니까. 네, 많이 씁니다, 제가. 예. 손을 좀 덜 쓰셔야지 그게 증상도 완화되고 더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으시죠. 거기서 뭐 약을 잡수시고 뭐를 해도 손을 많이 쓰는 한에서는 그게 그 젊었을 때 같이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약은 먹어보지 않았고요. 아직 좀 쉬면은 덜하고. 그렇죠. 많이 그 토마토 마디를 이렇게 좀 묶어서 주고 손가락을 이렇게 쓰는 거를 하면은 그날은 아프고 그래요. 그럼 뭐 이게 수술 같은 거는 안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그게 건가요? 이제 그 끝매디가 더 볼록하게 나와갖고 완전 이렇게 동그랗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그거를 주사기를 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릎 관절 같이 그런 무릎 관절 물 빼듯이 그런 관절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냥 가라앉는 분이 있고요. 아니 뼈가 올라와 있어요. 저는 말랑말랑한 물이 네, 아니고. 그게 뼈가 나와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이후에 그 관절액이 밀려나오면 그게 뺑뺑해지면 고무풍선에 바람 많이 넣으면 딱딱해지잖아요. 네. 그런 거 같이 그게 거기 뼈도 약간 자라나오지만 같이 그 물주머니 같은 관절액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쉬시고 안정되면 그게 그냥 가라앉는데요. 그게 다시 뼈는 근데 그대로 올라와 있고요. 예. 그런 경우에는 뼈가 자라나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게 네. 이제 손을 며칠 쉬면은 되게 가라앉으면은 그거는 뼈가 이렇게 골격이라 뼈가 자라나는 경우도 있고 그 물주머니가 더 그 관절 주머니가 조금 더 커져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시면 한번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병원 내원은 안 해보셨습니까, 어머니? 네, 안 해봤어요. 아유, 그렇게 뼈가 올라왔으면 많이 통증도 있고 아프실 텐데 병원 한번 네. 내원해서 치료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고맙습니다. 쉬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정형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형외과 증상들은 손, 발, 어깨, 허리 예. 가장 크게 좀 나눠볼 수 있는 부위가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이상 증상들 그냥 두지 마시고요. 빨리 치료해서 완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이용하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깨가 아프다고 하더라도 증상, 그 부위 어떻게 아픈지에 따라서 통증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어떻게 아픈가요? 이제 어깨는. 보통 어깨가 아프시다고 얘기할 때 환자들이 왔을 때 표현하는 게 여러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뭐 어깨 쭉지가 아프다, 날개뼈가 아프다, 그다음에 그 어깨 자체가 아프다, 움직이기가 힘들다,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쉽게 구별하는 거는 물론 그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어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어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네. 겸비통 그렇게 얘기해서 목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목 디스크라가 제일 유명한 목 디스크가 있으면은 네. 거기서 나오는 신경이 팔로 내려가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신경 분포에 따라서 어깨 쪽 앞쪽이 아프다든가 뒤쪽이 아프다든가 뭐 이렇게 그게 이제 팔 쪽 아래까지 내려간다든가 이런 게 있어서 목은 소위 말하는 목 디스크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목이나 어깨를 연결시켜주고 날개뼈가 척추체하고 흉곽하고 어깨를 연결시켜주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깨 관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깨 관절 자체의 그 사이에 그 윤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물주머니 점액남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물주머니가 부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고 인대가 파열돼서 그러는 경우가 있고 인대가 망가져서 그러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 어깨 주위를 싸고 있는 신경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아이고 증상은 다양하네요. 증상은 다양한데 이제 많이 보다 보면 저희는 이렇게 말만 들어도 이분이 왜 그렇게 거의 이제 그러니까 그게 통증 맞는데 증상에 따라서 어디가 다르죠. 아픈지 금방 진단이 예. 되겠군요. 예. 아니 여기 자체가 아프면 치료가 가능하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목 디스크로 이런 증상이 있게 되면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목 디스크 자체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 신경이 눌리면 신경을 분포를 따라서 이렇게 손으로 내려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어깨가 아파서 왔는데 이거는 목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목은 괜찮으시냐 그러면 목은 그전에는 불편했는데 지금은 괜찮다 해가지고 목을 사진을 한번 찍어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목 안 아픈데 왜 목을 찍으라느냐 그러는 분들도 있는데 어깨에 문제가 있는 분들 중에는 목에서 시작돼서 내려와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목하고 어깨하고 이제 그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환자분들이 뭐냐면 표현하면 어깨 쭉지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목하고 어깨 사이에 있는 부분, 어깨 쭉지가 아프다. 그런 경우에는 목에서 내려오는 근육이나 신경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느 부위가 많이 아프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좀 그 진찰을 해보지만 대개는 감별 진단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진단하시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세요?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까 이분 같이 그 농사 진다고 뭐 15년 동안 농사 진다를 했던 분이 있듯이
팔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결국 많이 아픕니다. 운동을 많이 했다던가 뭐 팔을 드는 운동을 많이 했다던가 그리고 뭐 직업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테리어 업자라든가 아니면 목수라든가 뭐 벽돌 쌓는 조적공이라든가 팔을 이렇게 어깨 높이보다 높이 올리고 일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그 어깨를 팔을 올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뒤에 말씀드린 충돌 증후군 같은 게 생겨갖고 이제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렇게 잡아당기는 일을 많이 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뭘 잡아당겨서 팔을 앞에서 이렇게 뭘 끌어당기는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 또 이제 특징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무슨 일 하시냐고 그걸 굉장히 자세히 물어보는데 이제 말씀을 안 해주시려고 이제 하는 일에 따라서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와 생활 습관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꽤 많고요. 뭐 테니스라든가 그렇죠.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렇게 격한 팔을 많이 쓰는 격한 운동도 팔을 많이 올리는 서비스가 그 배드민턴 같이 많이 치시는 건데 스매싱을 하려면 팔이 많이 올라가야 되고요. 그렇죠. 힘도 들어가고.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서브를 올리려면 팔을 올려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때 이제 많이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뭐 직업적으로 운동 뭐 야구를 하는 거나 그런 선수도 있지만 직업적인 선수보다는 이제 뭐 아마추어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이제 많이 사용해서 그런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넘어져 다쳐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팔을 많이 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서 점액낭염, 염증이 있어도 그럴 수가 있다고요. 이 점액낭염이 뭐냐면은 점액낭염은 점액낭이라는 거는 물주머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든 다 있습니다. 무릎에도 있고요. 허리 사이에도 있고 고관절 사이에도 있고 어깨에도 있고 팔꿈치에도 있고 다 있고 관절을 이룬 부분에 다 있습니다. 네.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왼쪽 다리 쭉 올라오면 그 엉덩이가 있는데 엉덩이 쑥 들어간 부분이 계속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고 엉덩이가 겨울에는 그 골반 있는 쪽에 이렇게 의자에 앉으면은 그 땅에 닿는 부분 거기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닿는 부분이 아니라 그 위에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이요. 옆부분. 그 저기 그 골반에서 그 천장관절 그 골반에서 이렇게 만져지는데요. 예, 이렇게 엉덩이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쓱 살도 많고 이렇게 쑥 엉덩이를 보면 이렇게 쑥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살이 없어서 그런지. 엉덩이에서 그 옆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옆쪽이에요. 옆쪽이에요. 예. 그 옆쪽에 이렇게 움직여지는 부분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소리는 안 나시나요? 다리 이렇게 돌렸을 때 소리가 난다든가 그런 건 없으시나요? 예, 그런 건 없고 겨울이 되면 뭐 시릴 정도로 이렇게 뭐 아프다. 그 실이 되는 거는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쪽에 손을 이렇게 만져보면 그 부분이 감각이 예민해요. 떨어지세요. 감각이 떨어지시죠. 예.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실이 되는 얘기를 표현을 하면 저희가 볼 때는 그거는 이제 가는 신경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어떤 분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쪽 부분이 감각이 둔해요. 그러면 거의 그건 신경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우리가 통증을 분리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가만히 있을 때 아프냐, 움직일 때 아프냐, 그게 뭐 감각이 둔하냐, 예민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쪽에 가만히 있을 때도 불편하지 않으시죠? 움직일 때 불편하시죠? 그 짓무룩하다라나요, 그게? 그럼 가만히 있어도 짓무룩해요. 그러면은 그거는 아마 감각신경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허리에서 내려오는 신경이라든가 이 허리 쪽에서 내려오는 이제 자골신경이 보통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허리에서 내려오는 신경이 다리로 내려가면서 각 근육마다 다 근육을 다 하나씩 주고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은 전봇대에서 전기줄이 들어가고 그 두꺼비 집 지나가고 배전판 지나가서 안방으로 가고 건너방으로 가고 해서 안방으로 들어가는 게 뭐 텔레비도 가고 냉장고도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는 신경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리 쪽도 힘이 막 풀리는 때가 점점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거는 가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는 게 다리가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와서 표현할 때 뭐냐면 다리에 힘이 쭉 빠져갖고 주저앉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갑자기. 그럴 경우에는 근육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경우도 있겠지만
그쪽에 가는 신경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있고 다리가 무거워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다 표현이 여러 가지 다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한번 가셔서 그 신경 검사라든가 허리 쪽이나 골반 쪽에 엑스레이를 찍어봐갖고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뭐 검사를 받으면은 네. 치료는 가능해요? 치료가 어디가 문제가 있냐에 따라 달라요. 근육의 문제면 근육을 그 어떤 자세 때문에 걷는 자세라든가 앉는 자세라든가 일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게 나빠서 그럴 경우는 그걸 고치면 되고요. 그리고 그 가는 신경이 지나가다가 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허리 디스크면 허리에서 나온 신경이 그 디스크가 추간판이 눌러서 추간판 탈출증이 되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그 자골신경을 위해서 자골신경에서 또 근육에 눌리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뭔지가 밝혀지면은 치료하기가 좋고요. 만약에 근육의 문제라면 근육의 긴장도를 뭐 덜 가는 자세를 취하게 한다든가 근육을 풀어준 주사를 맞는다든가 이런 걸 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느 과를 가서 검사? 일단은 정형외과를 먼저 가서 보셔야 되고요. 신경검사 같은 근전도 검사, 신경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내원에서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을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함경중 정형외과 함경중 원장 모시고 정형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2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정형외과 질환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이번엔 764-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 상담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예. 거기 1년 전에 그 허리 디스크로 해가지고 많이 통증이 있었거든요. 예. 통증이 있어서 그걸 다 나았는데, 지금 그 아팠던 그 통증이 있던 부위가 그 마비가 돼가지고 그 신경이 풀리지가 않네요. 감각이. 혹시 뭐 수술을 받거나 그러신 건 아니시죠? 예, 수술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다는 얘기가 어느 부분이 감각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릎 부위예요. 무릎 부분만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은 무릎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감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증은 다 가셨는데, 그 감각이 살아나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그 부위가 감각이 없으신 부분이 크기가 얼마나 되시죠? 한 20cm 정도, 무릎 안쪽 부분으로요. 무릎 안쪽으로요? 예. 그 20cm 정도, 그게 무릎 아래 발 쪽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허벅지 있는 쪽이 더 아프거나 그런 거는 불편하신 건 없으시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원래는 그 무릎 바깥쪽으로 좀 아팠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아니고 조금 옮겨지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감각이 없네요. 그러니까 양쪽을 비교해서 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있으세요? 감각이 떨어지시는 게? 네, 만지면은 이렇게 신경이 조금
꼬집어도 별로 이렇게 감각이 별로 없고요. 그러면은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건 감각이 떨어지시는 거거든요. 예. 이제 감각이 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몇 가지가 원인이 있는데, 그게 소위 말해 허리에서 내려가는 신경이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은 신경이 허리부터 다리로 쭉 내려가면서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감각이 거기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신경 분포를 따라서 위에부터 아래로 쭉 떨어질 가능성이 많으세요. 전체가요. 예. 근데 그게 아니시잖아요. 한 20cm 정도만 그렇다잖아요. 예. 그럼 무릎 안쪽에 있는 거 중에는 가장 이제 그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복제 신경이라 그래가지고 예. 그 무릎 옆에를 신경을 분포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허리에서 내려와 갖고 그게 갈라져 갖고 대퇴 신경을 잃은 다음에 그게 내려가면서 이제 신경을 이루면서 그렇게 내려가는 거거든요. 예. 그 부분만 딱 진짜 그렇다 그러시면은 그거는 그 부분에 내려가는 신경이 어느 부분이 눌려서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디스크 쪽에서 누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디스크 때문에 많이 했던 고기만 그런 게 아니라 위에 내려가면서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잘 못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진짜 그러시다라면은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근전도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텔레비전 망가졌을 때 테스트하기로 재보잖아요. 전기 잘 흐르나요. 예. 그 전기 테스트하기가 저는 근전도 검사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해보셔야 됩니다. 진짜 감각이 확실히 양쪽이 차이가 나고 떨어진다면은 그거는 신경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경 무슨 과로 가야 되는가요? 신경과에 가서 하셔도 되고요. 큰 병원에 가면은 재활의학과에서도 하기도 하고 그 신경과에서도 검사하기도 하고 그래요. 정형외과는 안 가도 되시죠? 정형외과에서 진찰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긴 좋죠. 네. 본래 이제 갔던 정형외과에 갔던 데 가서 상담을 하니까 전기가 스파크 먹은 것처럼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계속 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딴 특별한 이야기는 안 하시고.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런지를 알면은 그 20cm 정도만 그렇다면은 그 신경 가는 끝에 내려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집에서 전기줄이 들어가 갖고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안방에서 냉장고도 들어가고 텔레비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그 굵은 가닥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하나 텔레비전이 안 나온다든가 이렇게 한 가닥만 그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게 어디서 눌려서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용하는 데는 별 불편한 건 없는데요. 그냥 낫지는 않겠습니까? 그럼 치료는 얼마나 되셨죠? 한 1년 됐습니다. 1년 됐으면은 지금 그냥 금방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수술은 그런 방법도 아닐 것 같고 무슨 약물 치료도 안 될 것 같고 느껴져서. 근데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신경이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신경만 지금 문제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물혹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옛날 다친 적이 있다든가 이래서 신경이 눌려서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치료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요즘에 신경이 눌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 신경이 눌리는 부분을 주사로다가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요즘에 의학 용어로는 하이드로 다이섹션이라 해가지고 하이드로라는 건 물이라는 거고 다이섹션이 벌려준다는 얘기거든요. 그 눌리는 부분을 중으로 주사약으로 초음파를 보면서 이렇게 벌려주는 그런 것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단은 어느 부위인지 정확히 느끼시는 게 근데 20cm 정도만 그렇다면 그건 확실한 거거든요. 그럼 회전근개 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치료는 회전근개뿐만 아니라 어깨, 무릎 그런 건 다 기본이 일단은 처음에는 따뜻한 찜질을 해주시는 거고요. 안정을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소염제나 소염 진통제를 먹어보고 물리치료를 받아보고 그래도 이제 안 되면 검사를 해보는 거고 그래도 안 되면 원인이 확실한 경우에는 이게 수술이 필요한 거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일단은 진료를 받아보시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술도 할 수 있다. 수술하면 심한 경우는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실제. 그렇지 않고 이제 대부분은 되게 보존적인 물리치료를 받는다든가 쉰다든가 그런 경우는 거의 좋아지고요. 그렇게 수술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함경정 정형외과 함경정 원장 모시고 정형외과 질환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혁신점 M2 스피닝의 심승학 대표 모시고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